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기차역과 터미널, 공항 등엔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국가전상망 장애 복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투신에 숨졌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오늘 2차 조사를 받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최장 열흘의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떠나시는 분들, 남아 계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 모두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휴 첫날의 표정을 황찬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설레는 표정으로 출국 수속을 밟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인천공항엔 명절을 해외에서 보내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번 연휴가 특별히 좀 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와이프랑 좀 여행을 오래 좀 다닐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서 부모님과 가족분들은 그래서 미리 만나고. 최장 열흘의 긴 연휴에 장거리 여행객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애기랑 또 해외여행 길게 가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기대되는 것 같아요. 파리에 도착하면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만 23만 9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 최다 기록보다 5천여 명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역엔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고향 가는 열차를 놓칠까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입석표라도 구하고자 매표소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좌석이 없으니까 입석을 올라니까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와야 되니까는 입석으로라도 옮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뵐 생각에 기차를 타기도 전부터 웃음꽃입니다. 추석 맞아서 대구에 가는데 대구에서는 사촌이랑 놀 수 있어서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안녕. 긴 연휴를 맞이한 모습은 모두 달랐지만 풍성하고 즐거운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현재 고향길에 오른 분들도 많이 계시죠? 설렘에도 안전운전은 필수입니다. 차량이 몰리면서 한때 고속도로는 곳곳에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울요금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아린 기자, 현재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서울요금소를 오가는 차들이 보이실 텐데요. 연휴 첫날인 오늘 귀성길에 나선 차량으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하행선 정체는 오전 11시쯤 절정을 이루다 지금은 거의 해소된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목포 3시간 50분, 강릉까지는 2시간 30분이 예상됩니다. 현재 고속도로 주요 구간 폐쇄회로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정체가 심했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옥산 휴게소 인근은 차들이 속도를 늦추고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선 목포 방향 군산분기점 추동교 인근은 빗길로 도로가 젖어들어 있고 차들이 비교적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서 차량 524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현재까지 그중 75%인 395만 대 정도가 이동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많은 537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12시쯤 정체가 가장 극심할 걸로 보입니다. 먼 길 갈 때 휴게소 이용하는 것도 추억인데요. 노 기자, 직접 다녀왔다고 하던데 시민들 표정 어땠나요? 네, 귀성객들을 만나기 위해 명절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안성 휴게소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휴게소에는 정체를 피해 잠시 쉬어가려는 차들로 주차장은 가득했고요. 가족 단위 시민들은 스트레칭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원래 4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6시간이 걸려서 저 서울에서 빨리 빠져나왔는데 평택이랑 안성 쪽은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차는 많이 막혔는데 지금 여기 안성 휴게소 또 소떡소떡도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다 간식 먹으면서 즐겁게 먹고 지금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연휴 기간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5일,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6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연휴 첫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전산망 장애 복구 업무를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오늘 오전 투신에 숨졌습니다. 이 공무원은 화재와 관련해 수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유리 난간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야외 정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청사 15층 흡연장에서 남성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에 있어요. 전반적으로 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숨진 남성은 국가전산망 장애 복구 업무를 총괄하던 4급 공무원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공무원은 이번 국정자원 화재 수사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거나 수사 예정인 사람은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직원 사망 소식을 보고받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종으로 향했고 오후로 예정됐던 행안부 브리핑은 취소됐습니다.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는 추석 연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를 통해 9개 분량의 상자와 배터리 관련 업체 3곳의 PC를 확보한 경찰은 작업 적절성 여부를 화재 원인 규명의 중요한 단서로 보고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화재 현장을 보존해 필요시 현장 감식을 벌이는 한편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화재 원인 파악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정보 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구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건데 현재까지 복구율은 18% 정도로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최은미 기자입니다. 화재로 장애가 난 전산 시스템 647개 중 재가동된 시스템은 현재까지 115개에 불과합니다. 복구율로 따지면 17.8%입니다. 공무원과 전문 인력 800여 명이 투입되고 예산도 선집행 후정산 원칙을 세워 진행하고 있지만 더디기만 합니다. 이유로 꼽히는 건 서로 연계된 시스템입니다. 화재에 영향이 적은 시스템과 피해가 큰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 한쪽만 가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재로 전소한 대전 본원 5층 전산실 3곳에는 전체 시스템의 51%가 집중돼 있는데 분진 피해가 심해 아직 복구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복구 시간이 좀 보통 이제 그 데이터를 백업을 받은 데이터를 갖다가 복구를 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점이 좀 변수인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연휴를 골든타임 삼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보 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의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 중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스템은 선별해 관리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하느라 대응을 못했다며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억지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 중입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다는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예고편입니다.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촬영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오늘 SNS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난 전후에 예능 촬영을 한 걸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불이 난 뒤 이틀 동안 회의 주제도 현장 방문도 없었다며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지난달 26일 저녁 불이 나고 이틀 뒤인 28일 오전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힌 걸 두고 예능 촬영을 하느라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당시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불이 난 날 저녁에는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뒤 귀국 비행기 안에 있었다며
국가위기센터장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출입 기자들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오전에는 대통령실 긴급회의를 열어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관계부처 장관 등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었다는 주 의원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주 의원이 요구한 예능 촬영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 의원은 화재 무렵 전후로 예능 촬영을 한 건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에는 맞대응하겠다고 재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어제 긴급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 전 위원장 측이 강력 반발하면서 내일 체포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열립니다. 먼저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면직 하루 만인 어제 경찰에 체포돼 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조사가 재개됐는데 조사 전부터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엉터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출석 일자를 지난달 27일로 경찰과 조율했고 국회 출석 일정 때문에 불출석하게 된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출석하지 않았다는 외형을 보여서 이진숙 위원장의 출석에 불응한다는 그런 엉터리 외관을 자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발언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리를 고려하면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체포가 부당하다며 오전 9시 반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내일 오후 3시를 신문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열릴 체포적부심 일정과 상관없이 조사 일정에 맞춰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김도영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등포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여권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진숙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추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추석 밥상에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저희들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논평을 통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현지 실장의 논란이 잦아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때마침 이진숙 전 위원장의 전격 체포가 이루어지자 민주당 정권은 잠시 한숨을 돌린 듯한 모양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현지를 끌어안고 있는 한 민주당은 자멸을 피할 수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경찰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닌지 불안하다며 공포정치 그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이진숙 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방송과 언론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한 사람에 대한 정부의 정치 탄압이라고 저는. 국민의힘은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죄를 키우기 싫다면 이 전 위원장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장을 신청한 경찰과 청구한 검찰은 물론 이를 발부한 법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민주당은 김현지 부속실장까지 거론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전 위원장을 향해서는 수사 대상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후 잇따르는 각종 공세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거친 체포영장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동시에 이 전 위원장 본인이 했던 여러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함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피해를 호소하는 이 전 위원장을 향해서도 각종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자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대망상증 환자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정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경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을 들어 본인이 초법적 존재라도 되냐며 오만방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으로 이어져온 여야 공방 대상이 추석 연휴 시작부터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 논란으로 새롭게 옮겨붙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네, 기사에서 보셨듯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에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끌어들였고 민주당은 적극 방어하며 이 전 위원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여야 정치 공세로 추석 민심 밥상에 이진숙과 김현지 이런 대립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기자,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를 두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끌어들였는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하며 공세를 이어왔는데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와 연계하며 추석 밥상에 김 실장 논란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추석 밥상머리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건데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장동혁 대표가 직접 김 실장을 겨냥하고 대변인들이 별도로 논평들을 쏟아내며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최고 존엄 김현지 비서관 논란이 커지자 추석 밥상 민심을 뒤집기 위해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가 되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먼저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네, 여기서 전쟁입니다는 2022년 당시 김현지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거론한 건데요. 이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은 계획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민주당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화력에 집중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에 대해 사필 규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의 정치 탄압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전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지 방탄용이라는 주장에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치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부심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도 정치권 공세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경찰 체포가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추석 연휴인데 추석 밥상에 오른 이진숙, 김현지 이슈를 놓고 여야가 연휴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민생 현안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 공세가 추석 밥상의 메뉴로 올라와서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전정인 기자였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명절에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산 가족들 간 생사라도 확인하길 바란다며 북한과의 교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첫 일정으로 실향민들을 찾았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수십 년 세월을 이겨내는 게 안타깝다며 이산 가족들을 위로한 이 대통령은 전망대에서 북한의 모습을 본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자유롭게 이 강을 아래 위로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사람들만 서로 선을 그어놓고 서로 넘어오면 위협하면서 총불을 겨누고 그러면서 최소한의 소통이라도 진척되는 게 남북 모두의 정치적 책임이라며
북한을 향한 당부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생사도 확인하고 편지라도 주고받고 뭐 그런 정도만이라도 하면 그 한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측에도 사실 이런 안타까운 점들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산가족 교류를 제안하며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밝힌 겁니다. 이어 아동 양육시설을 방문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점심을 한 이 대통령은 오후엔 서울의 한 지구대를 방문해 연유 없이 일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수석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휴 첫날 민생 현장을 집중 점검한 이 대통령은 내일부턴 휴식을 취하며 전국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전직 대통령에게 추석 선물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두 사람에게 선물을 보냈다는데 정작 친정이랄 수 있는 국민의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지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들에게 선물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상 당의 전 대표나 원로 지도자 등에게 명절 선물로 예우를 표하던 관례를 깬 겁니다. 대신 선물 비용을 군부대와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기부했습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국민께 다가가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불필요한 구설을 피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설명절 보수 유튜버에 선물을 보냈다가 곤혹을 치른 바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지금 내수가 안 좋은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선물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당대표 선거에서 장대표를 공개 지지했던 전환기 씨에게 선물을 보낸 여부 등으로 구설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물 대상을 두고 쓸데없는 잡음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장애투쟁도 접고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면서 내년 지방선거 대비 중도 민심을 노리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추석 선물도 차례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5만 원 안쪽의 가성비 선물이 인기를 끌고 차례상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집이 늘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명절 선물이 가격별로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5만 원 이내 상품들이 주로 눈에 띕니다. 가격대는 5만 원 선에서 했고 이제 전 연령이 좋아할 수 있는 제가 구입한 거는 가격 대비 좀 양이 좀 많고. 이 대형마트가 추석 선물 사전 예약 매출을 집계했더니 과일 세트 인기 상위 5개 가운데 4개가 5만 원 미만이었고 5만 원 미만 상품 판매액도 작년 대비 9%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10만 원대 제철 과일이나 고기류가 많이 팔렸지만 고물가 속 가성비 제품에 대한 선호가 커진 겁니다. 비교적 저렴한 열대 수입 과일을 찾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 과일을 차례상에 올린다는 응답이 35%에 달해 9년 전보다 약 11%포인트 늘었고 이 가운데 가성비로 꼽히는 바나나 선호도는 50%에 달했습니다. 아예 차례상을 차리지 않는 분위기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차례상까지 아니고 가족들 먹을 음식 이렇게 간소하게 명절 보내고 있거든요. 이번 추석에 차례상을 차린다는 응답자는 40%에 불과해 2016년 74%를 넘었던 것과 비교해 9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명절 의례가 간소화되고 가족 중심의 실용적인 명절 문화로 바뀌면서 생긴 결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추석 앞두고 벌초하러 산에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때 벌에 쏘이거나 예초기에 베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이 성큼 다가오면서 대목을 맞은 벌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25년 벌초 경력에도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사흘 전에는 작업을 하다 벌에 어깨를 쏘이기도 했습니다.
예초에다가 왕탱이한테 쏘여가지고 여기 이제 벌들이 요새 독해가지고 가을벌이라 독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벌초를 하다 큰 말벌집을 발견하는 일도 부지기수인데 특히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 10월은 말벌의 공격성이 강해져 벌쏘임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9월 달쯤 하면은 벌하고 뱀들이 많은데 땅 속에 있거나 나무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죠.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60명 정도가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벌의 공격성을 낮추는 흰색 계열 옷을 입고 향이 강한 향수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벌쏘임 사고만큼 예초기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예초기에 스치기만 해도 베이거나 찔릴 수 있는데요. 회전하는 칼날에 돌덩이 사방으로 튀어 얼굴을 다칠 위험도 큽니다. 전체 농업인의 10%가 예초기로 인한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명절에만 예초기를 다루는 비전문가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예초기 작업 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작동 전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합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큰 비가 쏟아지면서 귀성길을 위협했습니다. 가을답지 않은 기온이지만 그래도 설악산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연휴 첫날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해안가에는 100mm 안팎의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제주도엔 강풍특보까지 내려졌고 일부 항공기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바다에서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고향집에 무사히 도착하려면 안전운전은 필수. 여객선이나 항공기의 운행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앞바다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해상에서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나뭇잎도 옷을 갈아입을 전망입니다. 설악산은 어제부터 단풍이 시작됐는데 평년보다 나흘이 늦어졌습니다. 올해 9월 전국 평균 기온은 23도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는데 고온 때문에 단풍이 늦게 물든 겁니다. 서울의 나뭇잎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푸릇푸릇한 상태입니다. 북한산은 보통 10월 15일부터 물들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이보다 조금 더 늦을 전망입니다. 단풍은 물이 들고 20일이 지난 후에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올해 설악산은 10월 25일, 수리산은 10월 31일이 가장 아름답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이보다 늦은 한라산 11월 4일, 내장산은 11월 6일이 절정에 들겠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강원랜드에서 일하던 20대 기간제 직원이 산내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집단 따돌림과 불법 촬영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직후 강원랜드가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곧바로 중단됐습니다.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강원랜드에서 기간제 직원 20대 A씨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지기 전 A씨는 어머니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 행위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족들은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강원랜드가 가해자로 추정되는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내부 조사를 돌연 중단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게 중단 사유였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MBN이 입수한 강원랜드 내부 문건입니다. 유족들이 언론 플레이에 나설 수 있다. 사건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등 유족 동향을 파악하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합니다. 회사 이미지 실추를 막고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며 단계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이라는 이유로 내부 조사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보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내부 문건의 내용 대부분이 회사 이미지 실추 우려에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강원랜드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일부가 퇴사해 조사를 강제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지난달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가 SUV 차량을 들이받아 600m나 밀고 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떠났던 트레일러 운전자. 보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SUV가 비 내리는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90도로 돌더니 그대로 밀려갑니다. 뒤따르던 트레일러가 SUV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무려 600m나 밀고 간 겁니다. SUV는 갓길로 튕겨나가 겨우 멈춰섰지만 트레일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CCTV는 물론 블랙박스에도 가해 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는데 사고 발생 보름 만에 트레일러 운전자가 자수했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50대 운전자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에는 부산의 한 선박 부품 제조 공장에서 50대 직원이 유압 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기계를 옮기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예, 아직 일자리도 못 구했는데 월세는 매년 오르고 보증금까지 마련하려면 청년들로서 막막하죠. 이렇다 보니 요즘 보증금 없는 단기 월세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계약은 물론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룸 형태인 서울 청담동의 한 소형 아파트. 부동산 중개업소엔 일단 2년 계약으로 물건이 나왔지만 이보다 짧은 기간만 살아도 됩니다. 지하철역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곳은 현재 공실인데 최소 한 달부터 월 단위로 단기 계약이 가능합니다. 공실로 놔두는 것보다 단기로라도 월세를 놓는 게 집주인에게 유리하기 때문. 세입자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취업이 될지 모르기 때문인데 특히 지방 출신 청년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제가 취업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동성이 좋은 위치에 짧게 살만한 곳으로 구하게 됐어요. 이렇다 보니 이런 단기 월세를 소개해주는 모바일 플랫폼도 속속 생겨납니다. 보증금 없이 한 달 단위로 계약할 수 있고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른 주변 시세 월세 대비해서 거의 평균, 오히려 더 싼 경우도 많아요. 많은 분들이 좀 가볍게 주거를 얻으면서 좀 도전의 기회를 얻고 주방 등을 함께 쓰는 코리빙 하우스를 택하는 청년도 늘고 있는데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라면이나 밥 등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반지하 월세 가격마저 전국 평균 41만 원까지 치솟으며 8년 만에 30% 뛴 상황에서 가성비 단기 월세를 찾는 수요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예, 영국의 한 유명 패션 잡지 공식 계정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엔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요. 블랙핑크 로제만 쏙 잘라낸 사진을 올렸던 겁니다. 대놓고 인종차별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자 해당 매체는 뒤늦게 사과했는데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심가형 기자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패션 위크 중 한 명품 브랜드의 패션쇼. 블랙핑크 로제가 모델 헤일리 비버, 팝스타 찰리 XCX, 배우 조 크라비츠와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행사 후 영국 패션 매거진 엘르가 올린 SNS 사진은 넷 중 로제의 모습만 쏙 빠졌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던 로제를 잘라내고 나머지 3명만 남긴 채 게시한 겁니다. 여기에 함께 사진을 찍은 찰리 XCX 역시 로제만 어두운 그림자 아래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인종차별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로제가 이 중 유일하게 해당 브랜드의 공식 앰버서더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엘르 측은 사진 크기 조절을 위한 편집으로 불쾌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하고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로제 단독 사진을 새로 올리며 수습에 나섰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 수는 없는데 인종차별의 가능성이 좀 짙게 보이는 상황이고 서구 명품계나 패션계에서 모델적인 문제라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제 부분만 어둡게 게재한 찰리 XCX에게는 비난 댓글이 폭주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첫날 공교롭게도 뉴욕 공항에선 여객기 2대가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무원 대량 해고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1일 밤 뉴욕 라가디아 공항.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 날개가 이동 중이던 다른 여객기 조종석 창문과 충돌합니다. 승무원 한 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는 등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미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 중지, 셧다운에 돌입한 첫날 항공사고가 터지자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인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문제를 놓고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셧다운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Republicans have shut the government down because they don't want to provide health care to working class Americans. 셧다운 장기화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무원 대규모 해고 가능성뿐 아니라 민주당 주도의 주요 사업 예산 삭감까지 시사했습니다. Well, there could be firings, and that's their fault, and it could also be other things. I mean, we could cut projects that they wanted, favorite projects, and they'd be permanently cut. 이런 상황에서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5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셧다운의 경제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우리보다 이틀 먼저 연휴가 시작된 중국은 지금 사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명 관광지들 모두 인파에 꽉 막혀 발 디딜 틈조차 없는데 여행이 아닌 고행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한 관광지와 연결되는 지하철역이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지하철 여간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긴 줄을 통과해야 합니다. 힘겹게 밖으로 나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발걸음을 재촉하고 싶어도 사람에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면서 몸을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여드레의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총 23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전국 곳곳이 인파로 마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최고 명소 만리장성엔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들어찼습니다. 한번 들어왔으면 힘들어도 물러서지 못하고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오랜 시간 대기하던 사람들은 짜증을 참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에 침까지 뱉습니다. 아직도 고속도로에 갇혀있는 사람은 관광지에서 대기하는 것조차 부럽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한 남성은 고속도로에서 낚시 산매경에 빠집니다. 我都不知道前面怎么回事就出不去嘛哎呀 집 떠나면 고생이라지만 고생의 수준을 넘어서는 국경절 연휴 여행. 그럼에도 긴 휴일을 지나칠 수 없기에 중국인들은 올해도 자처해서 고행길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출시된 지 40년 된 이 동그란 초코 과자, 요즘 없어서 못 사 먹습니다. 과자에 새겨진 이름들 중 내 이름은 없는지 찾아보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MZ 세대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초콜릿 과자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내 이름이 적힌 과자가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제 이름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없다고 해도 친구나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 찾는 기대감으로. 이 과자가 출시된 지 40년.
캐릭터가 그려져 있던 과자에 요즘 인기 있는 신생아 이름 등 504개를 새겨 넣어 본인의 이름을 찾도록 했습니다. 하연이, 고현이, 지윤이만 없네. 가수 아이유 등 연예인을 비롯해 내 이름 찾기 열풍이 불면서 2주 만에 100만 개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유명 애니메이션과 협업한 이 과자도 안에 든 스티커 모으기가 인기입니다. 모두 30종의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과자를 상자째 사는 등 50살이 넘은 과자가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장수 브랜드로 가려면은 그 세대의 놀이 문화 또는 그 세대의 기호에 맞춰서 다시 리포지션 돼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MZ세대에게는 재미를 더한 놀이 문화로 재탄생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직접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기량을 겨루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곤 있지만 이미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밀어붙이며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백지원 군은 학교에서 배운 코딩으로 직접 달리기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블록 코딩 배우고 한 거는 지금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계속 실패를 하다 성공했을 때 성취감이 기분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총 22개 팀의 로봇이 출전해 양궁이나 비석치기와 같은 다양한 동작들을 겨루는 대회가 열렸고 대학생들은 화재나 지진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로봇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매년 로봇컵이라는 국제 대회에 매년 출전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유용한 기술들을 많이 탑재하고 있고요. 인간과 오목 대결을 벌이는 AI 로봇. 순식간에 붓펜으로 초상화를 그려주는 예술가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로봇 화가가 3분 만에 완성한 제 초상화입니다. 짧은 머리와 이목구비의 특성을 살려 완성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도 로봇 기술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중국 등 로봇 선진국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동은 3년 안에 로봇 판매 매출을 10억 위안, 약 1,880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본격적인 로봇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로봇 기술 개발과 동시에 서비스 유통 생태계를 조성해야 기술 발전과 함께 저변 확대를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지구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비는 내렸다 하면 극한호우죠. 이렇게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먹거리 걱정도 나오는데요. 기후위기에 강한 품종을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파란 종이 위에 벽시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한 영상 분석기가 지나가자 각 벽시의 생육 정보가 빠르게 수집됩니다. 크기나 색상, 모양 등 11가지 특성을 수치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초. 사람이 할 때는 5분이나 걸리던 일입니다. 품종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전통 육종만벌에서는 평균 10년 정도 걸렸던 육종 연한이 3에서 5년 정도 단축할 수가 있고 분석 정확도 역시 97%여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뒤지지 않습니다. 활용하면 수십 개 사과 중 멍든 사과 1개를 골라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사람의 어떤 시야보다는 훨씬 정교하게 어떤 과실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뜨거운 기후를 가진 아프리카 15개 나라가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을 정도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좀 더 이런 냉해 피해라든지 열파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견딜 수 있는 품종을 일단 개량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정부는 종자 영상 분석 기술과 슈퍼컴퓨터를 연결해 기후 위기에 견디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대전과 세종, 청주 등 충청권 13개 군부대에서 장병 140여 명이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전날 저녁을 먹은 뒤 증상을 호소했으며 대부분 병원 치료를 받고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6년간 정상적인 금액보다 더 부과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약 39만 건의 통행료가 잘못 부과된 결과로 자동징수 시스템과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가 원인이었습니다. 연휴 첫날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며 궂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질 텐데요. 제주의 최고 60mm, 남해안의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은 연휴 기간에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날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아쉽게도 보름달 감상이 쉽지 않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중부지방 서울이 27도,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가 27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4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